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도시개발법 했고, 오늘은 이제 정비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게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줄여서 앞으로는 이제 정비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비법. 자, 저번 주에 했던 게 도시군 계획사업 중에서 개발법을 했습니다. 개발법. 자,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공공시설 같은 것, 기반시설 같은 거 만드는 거죠. 도로나 학교, 철도, 항만, 공항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이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에 거쳐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정비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계획이죠, 계획.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동일하게 항상 계획을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을 만들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뭐였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으로서 연차별 계획입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는 연차별 계획이고, 요 안에는 돈에 관한 계획이 포함됩니다.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에 관한 계획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발 사업할 때 개발 사업은 뭐 한번 써보고야죠. 복습하면서 개발 사업할 때도 역시 맨 처음에는 계획 만듭니다. 그 계획이 개발 계획이죠. 개발 계획. 이 개발 계획은 앞으로 만들어질 신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방향 설정 계획.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추상적으로 만들고 앞으로 만들어질 신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이 도시구 개발 사업, 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요 개발계획이 하는 역할입니다. 개발계획.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만들고 나면은 어디서 신도시를 만들지 구역을 지정하죠. 구역을 지정.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요 구역 지정이 관리계획이 결정되는 절차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똑같고, 그 다음에 절차도 똑같고, 그래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도 원칙, 시, 도, 대도시시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사람도 원칙은 시, 도,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도 맨 처음에는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계획 역시 마찬가지.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해서 관리계획을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은 사업을 누가 할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죠. 이 시행자는 크게 공공이랑 민간으로 구분했습니다. 뭐 공공에는 국가, 지자체 내지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런 것들이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였고, 민간 부분에는 토지 소유자 내지는 조합, 그 다음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법인이 있었는데 이 법인은 공공이 되기도 하고 민간이 되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분을 공공이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요거는 공공으로 봅니다. 공공으로 시행자의 성격을. 근데 지분을 50% 이상 민간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법인의 성격이 민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행자는 크게는 공공 부분의 시행자, 민간 부분의 시행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행자에서 이제 따로 설명드렸던 게 조합입니다. 조합.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나 이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자, 조합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거는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정비 사업을 할 텐데, 정비 사업에서도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 안에서 조합을 만드는 거고, 개발법에서도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서 사업을 어디서 할지가 정해지고 나야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라든지, 내지는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걸 배울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를 배울 건데, 그 토지 등 소유자 내지는 토지 소유자가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듭니다. 조합을. 그래서 여기 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의 절차, 그게 조합입니다. 조합. 그래서 개발법에서 조합을 만들 때는 7명 이상이 모입니다. 7명 이상이 모여서 맨 처음에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인가받으면은 조합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조합은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법인. 개발법 조합이랑 정비법 조합은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법 조합이랑 조합이 총 3군데 나오는데 개발법 조합, 정비법 조합, 주택법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개발법 조합이랑 정비법 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근데 여기 주택법에 나오는 조합,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법인이 아닙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얘네는 주택법에 나오는 조합, 지역주택조합 같은 것들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가만 받으면 성립을 하는데 앞에 있는 개발법 조합이나 정비법 조합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한때 성립합니다. 등기를 한때.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법인인지 아닌지 요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에는 의사결정 기구로는 총회나 대의원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의사결정하고 나서 조합의 손발에 해당하는 게 조합의 임원들이었죠.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면은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검증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게 인가받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인가를 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실시할 때 신도시를 만든 방식이 2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수용, 하나는 환지. 그래서 하나 수용 방식, 그 다음에 하나는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그리고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아니면은 다 환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에서는 크게는 이제 3가지 논점이 나오는데 수용의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수용을 할 때는 원칙, 공치법을 준용을 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준용하는데 준용 안 하는 특례들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업인정 고시의 특례,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그 다음에 사전 현금 보상의 특례로 나왔던 게 토지상한 채권. 토지상한 채권. 그래서 토지상한 채권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다 사들여가지고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하는데 사업 공사비 안 들이고 원래 개발되기 이전 상태인 저 푸른 초원 상태 그대로 주는 땅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름이? 원형지. 그렇죠. 원래의 형태의 땅이다 해서 원형지.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은 토지상한 채권. 그 다음에 2번째는 원형지. 공사비 안 들이고 개발되기 이전 상태 그대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형지. 그 다음에 공사비 들어가지고 택지 만들어서 이거 만들어진 땅 요거를 조성토지라 불렸죠. 그래서 3가지입니다. 크게는 토지상한 채권, 그 다음에 원형지, 그 다음에 조성토지. 이렇게 크게는 3가지 논점이 수용에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상한 채권에는 채권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이 나오고 원형지에는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하는 사람들을 원형지 개발자라고 부른다. 원형지 개발자. 이 원형지 저 푸른 초원을 받아가지고 개발하는 사람들. 그 원형지 개발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원칙 어떻게 준다고 했습니까? 이거 그 사람이 꼭 받아야 되죠. 꼭. 공공이나 공모에서 단성된 자 내지는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사람이 꼭 받으려면은 경쟁 입찰합니까? 추첨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꼭 받아야 되니까. 가격이 싼 땅이라서 아무한테는 안 주고 그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이거 추첨하고서 깡 걸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뜻에 따르는 계약이라고 했죠. 수의계약. 그 다음에 조성토지는 공급하는 방법이 이거 원칙 경쟁 입찰합니까? 추첨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원칙은 경쟁 입찰.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사업하니까 이 땅을 팔려면 누구한테 판다고 했습니까? 제일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제일 비싸게.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 해운대, 명지, 기장에 이런 데 신도시 만들고 있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그러니까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걸 팔 때는 여기가 주거용지로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 삼성이 레미안 지구로 들어오고 GS가 자이 지구로 들어오고 현대가 아이파크 지구로 들어오면은 이 셋 중에 가장 돈 많이 주는 데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경쟁 입찰을 시키는 거죠. 경쟁 입찰 이런 것들. 그래서 원형지는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원칙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성토지는 이거 돈 벌려고 했으니까 가장 비싸게 파는 겁니다. 가장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경쟁 입찰해야죠. 경쟁 입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외워도 되죠. 조성 토지는 원칙 경쟁 입찰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추첨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외워도 되는데 충분히 이해만 해 놓으면은 원칙 같은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암기량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이거 다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환지 방식이라는 거는 효용이 떨어져 있는 땅, 막 얽히고 설키고 이런 땅을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네모 반듯한 땅으로 바꿔가지고 원래의 토지 소유자들한테 새롭게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로 바꿔주는 거. 이게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 환지에서는 환지 방식에서 쓰는 용어들 정도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환지를 하고 나면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 많이 받습니까? 작게 받습니까? 작게. 그거를 뭐라고 불렀죠? 감보. 작게 받는다. 감에서 보상받는다라고 해서 감보라 부르죠. 감보. 환지를 하고 나면은 내가 환지 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보다는 환지되고 나서 작게 받는데 요거를 감보라고 그러나 감보. 그 다음에 작게 받게 되는 이유가 부족하던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부지로 내 땅을 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라고 해서 채비지, 그렇죠?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 채비지 목적으로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땅을 팔아서 사업비에 충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채비지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을 기준면적이라고 해요. 기준면적. 그 다음에 기준면적,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다가 작게 보상받는 비율, 요 감보율 내지는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부담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에다가 토지 부담률을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받게 되는 면적, 요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권리면적. 그렇죠? 내 권리는 원래 환지되기 전 토지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 권리, 내 소유권은 환지되고 나서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받게 되는 면적을 권리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권리면적. 근데 너무 작은 토지들을 나눠주다 보면은 효용을 떨어뜨린다고 했죠. 환지 방식이라는 거는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너무 작은 토지들을 나눠주다 보면 효용이 감소되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던가요? 작은 토지를. 과소토지. 그렇죠. 과소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판단합니까? 받게 되는 걸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렇죠. 받게 되는 게 작은지 큰지로 판단하는 겁니다. 과소토지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그 다음에는 나머지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환지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환지 후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그대로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대로 주는 거. 환지 계획의 기준을 100% 다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주는 게 적응환지였죠. 적응환지. 그 다음에 더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증환지, 덜 줄 수 있고 감환지, 안 줄 수 있고 환지 부지정. 이렇게 그대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그대로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더 줄 수 있고 이렇게 적응환지. 안 주면은 환지 부지정, 더 주면 증환지, 덜 주면 감환지. 이런 것들 이 환지 방식에서 나왔던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공사가 잘 됐는지 준공 검사를 받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되죠. 이게 이제 개발법입니다. 개발법. 그 다음에 오늘 할 게 이제 정비 사업에서 정비법. 정비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개발법이라는 거는 개발 사업,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절차를 다룬 법이 요 개발 사업, 개발법이고,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사업들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비 사업 역시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는 계획 만들고 합니다. 계획 만들고. 그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뭐냐면은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이게 각각이 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고 나서 정비 계획을 만듭니다. 정비 계획을 입안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어디서 할지 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시행자를 지정하고 나서 이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법이랑 정비법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달리 쓰는 겁니다. 실시계획,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으로 불렀는데 여기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시행계획 역시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면은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자, 개발법에서는 사업의 방식,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요 사업을 하는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눌 겁니다. 방식이 두 가지인 게 아니라 사업을 크게 이제 사업을 실시하는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눌 겁니다. 분양을 받는 단계랑 그 다음에 분양받은 걸 가지고 만드는 관리처분계획 단계랑 이렇게 두 개로 단계를 나누는 겁니다. 이건 방식이 두 개가 아니라 단계를 두 단계, 분양이랑 관리처분계획으로. 여기 개발법에서는 사업을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 수용 방식, 관지 방식,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하나 혼용 방식도 있는데 그거는 독립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방식이 두 가지였는데 여기는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 분양.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신청을.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안에서 내가 아파트 받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은 팔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 분양 신청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요 손실보상 해주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한 사람은 아파트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받은 걸 가지고 만드는 게 이 관리처분계획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을 해가지고 완료를 하고 나면은 공사가 잘 됐는지 준공검사를 받는데 여기서는 용어를 준공인가라고 씁니다. 준공인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용어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요게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정비법에서는 일단은 요 목차보다 더 중요한 게 좀 이따가 할 사업을 세 가지 비교할 겁니다. 사업을. 근데 이게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만들고 정비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도 뭐 사업을 공공이 하는지 민간이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고 고시하고 실시 단계. 그래서 실시 여기서 개발법이랑 정비법에서 이렇게 나뉘는 거 요걸 좀 기억하시고, 개발법의 수용 환지 이런 것들은 기억을 잘 하시는데 요거는 끝까지 좀 잘 안 되시더라고요. 이게 분양이랑 관리처분계획 단계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완료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서 요거 나중에 요 관리처분계획 만들어 놓은 대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을.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준공인가를 받고 이렇게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137페이지 보시면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뭐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법들이. 자, 137페이지에 목적부터 한번 보죠. 이 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정비법의 원지가 적혀 있는데 정비법의 원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단독주택이 하나 있죠. 단독주택이. 근데 이게 한 40년 됐답니다. 40년. 그 다음에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인데 이게 한 30년 됐습니다.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름이 되게 좀 촌스럽죠. 거의 원동에서 이렇게 딱 돌아내려다 보면은 왕자 아파트인가 이렇게 있죠. 왕자 아파트. 그리고 예전 아파트들에는 동식물 이름을 되게 많이 붙입니다. 장미, 백합 아파트 이런 거, 장미 아파트, 백합 아파트 이런 거, 좀 동식물 이름 되게 많이 붙이죠. 이렇게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30년 된 아파트, 40년 된 단독주택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빌딩인데 이게 되게 오래된 빌딩입니다. 도시 지역에 있는. 이것도 한 4, 50년 내지는 40년 정도 된 공장이라든지 빌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래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내지는 이런 것들 붕괴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오래된 건물들을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저번 주인가 서울에 어디 그 건물
기둥이 막 드러났죠. 빌딩이. 그게 지어진 때가 91년인가? 준공이 됐다고 그러죠. 91년. 전에 제가 일기 신도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90년대 초반에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그때 펼쳤던 정책이 주택 100만 세대 공급인가? 100만 호 공급인가?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왜 200만 호? 100만 호라고 돼 있는데 뉴스 기사에는. 제가 뭐 그 시절을 안 살았으니까 살아주셨던 분들이 더 정확하겠죠. 그때 아파트를 엄청나게 짓습니다. 엄청나게. 신도시들에다가, 일기 신도시에다가.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바다에 있는 모래를 끌어넣습니다. 이걸 바다에 있는 모래는 염분을 이제 품고 있으니까 이걸 세척을 잘해서 써야 되는데 모래가 워낙에 모자라니까 이거 씻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세척하고 쓰니까는 오늘 이제 잠깐만 언급을 할 건데, 정비 기본계획 만들고 정비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재건축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안전진단이라는 걸 합니다. 안전진단. 그리고 뭐 다른 건물들도, 오래된 건물들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그 안전진단 같은 거 해보니까 요 철근 같은 것들이 부식이 되는 겁니다. 소금기에 녹이 쓸어가지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들이죠. 그러니까 요새 보면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90년대 초반 같은 때 기반시설 같은 거에 막 깔립니다. 얼마 전에 터졌던 열수송관. 열수송관이 뭐냐면은 열병합 발전소라는 데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저도 뭐 과학을 배운 건 아니니까 열병합 발전소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거기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따뜻한 물을 열수송관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쏴줍니다. 그러면은 그 따뜻한 물을 가지고 온수도 하고 그 다음에 난방도 하고, 그게 열수송관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지나가는 간인 거죠. 그게 한 30년 40년이 되니까는 녹이 쓸어버리는 겁니다. 녹이 쓸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지방 같은 것들이 침식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안에서 이 관이 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한 명은 돌아가셨죠. 60대 분인가. 이 100도짜리 그게 물이 공급을 해줄 때 100도, 110도로 공급이 됩니다. 100도에서 110도, 작게는 한 80도 정도? 그러니까 그런 물을 확 뒤집어 쓰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최근에 각종 기반시설 같은 것들, 뭐 통신선로도 타고 막 이러는데 90년대 초반에 한 30년대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점점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그래서 30년, 40년 이렇게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내 소유권은 원래 여기 있는 겁니다. 권리가. 내 권리가 원래 여기 있는 건데 이거를 정비 사업을 합니다.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 재개발 같은 것, 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내지는 요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재건축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상가 있는 것들, 빌딩이라든지 공장 이런 것들은 재개발 사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하든지 재건축 사업 하든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하면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를 짓죠. 대부분이 아파트를 짓습니다. 어떤 아파트 좋아하십니까? 레미안. 저기 위에 분양 받았습니까? 레미안. 레미안을 좋아한다니까. 레미안을 지어보죠. 삼성물산에서 레미안을 지어가지고, 자, 나는 원래 요 40년 된 단독주택의 소유자인데 내 소유권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정비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비사업을 하면은 분양권을 얻죠. 분양권을. 조합원의 경우에는 분양권을 얻는데 그 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분양권이라는 거는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레미안, 새로 지어지는 레미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이죠. 권리가. 그래서 이게 다 지어지고 나면은 내 분양권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죠. 그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러가지고 요 레미안으로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업용 빌딩, 도시지역 안에서도 마찬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빌딩 같은 것들 새로 이렇게 반듯한 빌딩을 지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실비실한 거죠. 금이 갖고 이런 데는 이런 것들 반듯하게 지어가지고 여기 새로 지어지는 빌딩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나는 원래 여기 소유자인데 여기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구분 소유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권리를 새로 지어지는 권리, 이걸로 바꿔주는 거. 요게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그래서 환권이라고 하시면 환권.
여기 있던 권리를 이쪽 권리로 바꿔주는 거. 환권에 관한 환권. 그러니까 엄청 옛날 문제 이런 거 나왔습니다. 다음 중 환권에 관해서 다룬 법은 1번 국계법, 2번 개발법, 3번 정비법, 4번 건축법, 5번 주택법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정비법인데 그때는 이게 환지인 줄 알고 환지랑 비슷합니다. 환지도 보면은 내가 환지 사업을 하고 나서 받게 되는 권리 그 면적을 권리 면적이라고 그래요. 권리 면적. 그러니까 기존에 나는 이쪽에 환지되기 전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여기 있던 권리를 환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여기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권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기서 이제 땅을 바꿔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권리를 바꿔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나는 단독주택 그리고 왕자 아파트의 소유자, 왕자 아파트 503호의 소유자였는데 여기 새로 지어지는 레미안 102동 1601호 뭐 이런 데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 원래 여기 있던 권리를 이쪽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정비사업, 정비사업. 그러니까 환권에 관한 법률을 다룬 거. 이게 정비법이죠. 그러니까 여기 맞는 노래가 있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레미안다고 이렇게. 요게 이제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이렇게. 자, 그래서 아파트 그 브랜드 평가가 가장 높은 거에 자이라든가 네, 자이가 브랜드 평판은 제일 높답니다. 얼마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 레미안 3년 전만 해도 레미안이었나 이랬는데 자이가 그 조경을 되게 잘한다더라고. 아파트 안에 조경이 자이가 남들보다는 좀 더 그 특화되어 있답니다. 조경이. 그래서 브랜드 평판이 높다던데 그런 데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은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가 정비 사업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거 좀 이따가 할 거고 간단한 것들부터 정리를 하고 제가 사업의 종류라든지 토지 등 소유자 같이 중요한 것들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은 당연히 정비 사업 하는데 뭐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이런 데가 정비구역이 되는 거죠. 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 그래서 정비구역이라 하면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강의 가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중요하니까 놔두시고 주택공사 등 이런 말 주택공사 등. 자, 주택공사 등 이런 것들은 뭐 비슷비슷한 것을 묶어가지고 등 이런 걸 붙이는 거죠. 그래서 주택공사 등이라 함은 토지 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랑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걸 묶어가지고 주택공사 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정비법에 보면은 등자 붙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시장, 군수 등, 구청장 등, 그 다음에 주공 등 이런 것들. 시장, 군수 등 요거는 정비법 전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 말합니다.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장, 군수 등이라고 정비법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청장 등은 요 정비계획 입안할 때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정비계획 입안할 때만 나오는 사람인데 그 정비계획 입안하는 데서만 요 구청장 등을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겠죠. 당연히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광역시에 있는 군수 이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구청장 등이라고 한다. 요거는 정비계획 입안할 때 요때만 나옵니다. 요때만. 그 다음에 주공 등은 방금 보셨다시피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뭐 그 뒷페이지 옆에 보시면 정관 등 이렇게 나오죠. 정관 등. 비슷비슷한 것들을 묶어가지고 등자를 붙여서 이제 잉크를 아끼는 거죠. 시장, 군수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고 구청장 등은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광역시에 있는 군수, 부산으로 따지면 기장, 군수겠죠. 그 다음에 주공 등은 거기 있는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나옵니다.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죠. 이게 정비기반시설이랑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하는 문제. 이건 자주 나옵니다. 그 주택법에 가면은 부대시설이랑 복리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문제 내지는 요 정비법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정비 기반시설 요걸 구분하는 문제 뭐 출제가 됩니다. 나오면은 난이도는 아주 뭐 하중에 한데 이번에는 조금 뭐 헷갈리라고 낸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중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 아닌 것 1번 어린이집 2번 타가소 3번 유치원 잘 기억이 다는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뭐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아. 이 정도만 써도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개 구분하는 요 세 개. 요 세 개. 자, 정비 기반시설,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리죠. 정비 기반 시설이라 하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은 기반 시설입니다. 기반 시설. 도로, 학교, 철도, 철도는 아니지. 도로, 학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기반 시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계법에서 배웠던 기반 시설들. 근데 국계법에서 배웠던 기반시설들 중에서 정비사업이랑 관련이 있는 것들이 이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내가 하는 정비사업이랑 관련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반시설을 찾으라 이 말이죠. 다음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민공동이용시설 아닌 것 찾으라 이 말이란 정비 기반시설 찾으라 이 말입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 요 중에 기반시설이 어떤 것 같습니까?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정답이. 왜냐하면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학교. 유치원은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학교로 봅니다. 학교로. 그래서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구분, 타가소는 당연히 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비슷비슷한 것들을 세 개를 묶어 놓으니까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이게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막 요새 막 나와가지고 뭐라 하고 있죠. 유치원 기본법 이런 거 만들면서.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는 거는 정규 교육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원래는 되게 쉽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긴 하죠. 하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반 시설. 다만 정비사업이랑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공항 기반시설 맞죠? 항만 기반시설 맞습니다. 기반시설. 그 공항이나 항만, 철도 기반시설 맞는데 정비사업이랑 관련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위에 지금 레미안 아이파크 짓고 있습니다. 저기 공항이 저거 아파트 지으면서 공항이 필요해집니까? 항만이 필요해집니까? 아니죠. 정비사업이라는 관련이 없죠. 다만 저기 상하수도 앞에 이제 도로 같은 거 깔아야 되니까 도로나 상하수도는 요 위에 있는 레미안이랑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레미안 저기 뭐 3천 몇 세대 짓고 있는데 저것 때문에 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사업이랑 관련이 있는 시설을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정비기반시설. 그 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 해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놀이터, 마을 해관, 공동작업장 뭐 가을 안에 보시면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요새는 공동화장실이 잘 없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엄청 부산이 대표적인 산동네에 살았는데 그런 데는 공동화장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수도, 타가소, 여기 있죠. 타가소, 어린이집. 그러니까 타가소랑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아파트 안에도 아파트 1층에 타가소, 어린이집 같은 걸 넣어 놓죠. 주민들 쓰게끔. 1층 같은 데. 안 보시, 아파트 안 살고 단독주택 사시나? 1층에, 1층은 햇빛도 안 들어와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것들 이제 사람들이 돈을 같이 모아가지고 공동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타가소 이런 것들은 주민 공동이용인데 유치원은 학교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요게 정답이 3번 뭐 유치원이었습니다. 유치원. 올해 문제입니다. 올해 문제. 올해 얼마 전에 셨던 문제. 정답이 유치원이었습니다. 유치원. 그래서 여기 뭐 아주 쉽게 나왔을 때 나오는 문제가 이 정비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 근데 정비 기반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관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관등. 자, 이게 뭐냐면은 정관등에는 그 20조 규정에 의한 정관,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을 묶어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부르고 주택공사 등이 작성한 시행 규정. 자, 이거는 자치법규인데 조합이 만드는 자치법규가 거기 있는 정관입니다. 정관. 이건 조합이 만드는 겁니다. 조합. 거기 20조가 조합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합 안에서 조합원들끼리 만든 자치법규 요거를 정관이라고 해요. 정관. 그 다음에 규약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토지 등 소유자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규범 요거를 규약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시행규정이죠. 마지막에 시행규정은 공공이 만든 겁니다. 공공. 그래서 뭐 시장, 군수, 구청장, 주공 등 이렇게 되죠. 공공이 만든 자치법규가 시행규정입니다.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정관등 이렇게 부릅니다. 정관등. 등이 되게 많이 나오죠. 정관등. 그래서 이 자치법규들을 묶어가지고 정관등이라고 합니다. 정관등. 그래서 조합이 조합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만든 법규 요게 정관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자치법규가 요 규약, 그 다음에 공공이 만든 게 시행규정 이렇게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정관등 이렇게 보면 정관등 이렇게 이런 용어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일단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정관, 규약, 시행규정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치법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걸 겁니다. 지금부터. 정비법에는 사업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3가지 사업들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법은 이러한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요 절차를 배우기 전에 사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사업 3가지랑 그 사업들마다 좀 구분을 좀 하셔야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137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되고 맨 처음에 보면은 정비사업의 종류가 나옵니다. 사업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건축사업. 여기 3가지가 사업의 종류입니다. 사업의 종류. 정비사업에 나오는 사업의 종류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이 6가지였습니다. 6가지. 이 정비법이 보통 수험생들이 제일 처음 공법을 하기 싫다라고 느끼는 첫 번째 고비였습니다. 첫 번째 고비. 환지에서 막 지치고 왔는데 사업이 막 6개나 나오니까 너무 수험생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사업을 3개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맞죠? 6개가 이 6개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나중에 시행자, 시행 방식, 그 다음에 시공자 손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6가지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 이름 6개 외우는데 예전에는 뭐 한 달 넘게 걸리는 거죠. 6개를 끝까지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이렇게 6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비슷비슷한 거를 합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랑 예전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합칩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은 주택 재개발사업이랑 도시환경 개선사업 요거를 합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그대로.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다른 법으로 갔습니다.
그럼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인가 그런 법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로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구역. 길가 길로 길가 길로 길가 길로 이렇게 가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 요 안에서 하는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가로주택 길로 둘러싸인 요 부분. 근데 이런 것들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요새 이제 유행하는 게 뭐 꼬마 빌딩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합 건축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서 재개발 사업 하는 것들 요거를 다른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비 사업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만 봐도 되게 이제 큰 지역이죠. 그러니까 길 안에서, 요 블럭 안에서만 막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여기를 처음에 이 전체를 재개발 사업을 하려니까 여기는 단독주택들이 막 있고 여기는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이. 여기는 뭐 아파트 있고 여기는 뭐 공장이 있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동의를 도출해내기가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전체가. 여기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건축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재개발. 안 합니다. 이거 절대 안 합니다. 사업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 달에 따박따박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왜 사업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고 싶겠죠. 이런 사람도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공장도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거 공장 가동을 중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 다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는 거.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니네끼리 해. 이게 가로주택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법으로 나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정비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빈집 및 뭐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인가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세 개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자, 각각의 사업의 특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137페이지. 정비 사업이죠. 용어의 정의 첫 번째입니다. 정비 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절차가 이겁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강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의 종류, 일단은 사업의 종류 세 가지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그냥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것도 주택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그냥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 그래서 사업이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겠죠. 자, 각각의 사업이 어떤 곳에서 하는지 한번 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습니까?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은 저랑 같은 페이지를 보고 계신 게 맞죠?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나 뒤에를 끊으시고 그게 이제 두 번째 뒤에가 그 단독주택 거기서부터가 두 번째 목적입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죠.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극히 열악했는데 재개발 사업은 그냥 열악입니다. 그냥 열악.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라고 되죠.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요게 첫 번째. 요까지 하거나까지가 동그라미 1번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합니다. 주변에 도로
기반시설 같은 것들은 잘 깔려 있는 겁니다. 뭐 대중교통도 잘 다니고, 다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집이 낡아서 집 고쳐 쓰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 자, 요 세 가지 사업인데,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의 특징, 어디 사는지.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한 곳,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곳, 극히 열악한 곳이라.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곳. 여기 어디 갔습니까? 정비 기반,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데, 달동네. 그래서 이게 달동네 정비 사업입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달동네 정비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달동네죠. 그거 진짜 쓰는 말인데. 예. 요거를 달동네 정비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이랑 다 쓰죠. 정비 기반시설이랑 주민 공동 이용시설, 얘네를 확충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보전, 정비, 개량, 이건 철거하는 게 아닙니다. 철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그대로 놔두고 요거를 보전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을 좀 정비하고, 그 다음에 개량해서 고쳐 쓰는 겁니다. 고쳐 쓰는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는.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요 두 군데서 합니다. 두 군데서. 그 다음에 각각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 정도는 아니고, 자, 요 위에 온천 이지구가 바로 재개발구역입니다. 재개발구역. 재건축이 아니라 요 위에는 재개발구역입니다. 재개발구역. 예전에 저기가 어땠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죠. 만덕 1터널 넘어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쭉 내려오면 도로가 왕복 2차선밖에 안 됩니다. 도로가 되게 좁죠. 그 다음에 저기 뭐 되게 단독주택들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밀집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다다닥 붙어 있는 것 정도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좀 오래된 아파트도 몇 개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밀집해 있는데, 그 다음에 정비 기반시설도 좀 열악한 저런 데가 재개발고요. 재개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어디 사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요거는 도시 환경을 개선합니다. 나머지는 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도시 환경을 개선합니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라든지 도심 기능을 회복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거. 요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예전에 자갈치 시장을 재개발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 상업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부평 깡통 시장을 만약에 재개발한다. 상업지역. 이런 데서. 아니면은 저쪽에 사상공단, 이런 데 오래된 공단들을 싹 밀어가지고 지식형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은 산업단지를 새로 깔끔하게 소규모 공장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예전에 말했던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거, 요런 것들을 요새는 지식형 산업단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를 아파트형 공장을 그거를 지어서 이 사람들한테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바꾸는 게 이거 재개발 사업 두 번째입니다. 기존의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도시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인데, 이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이게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잘 돼 있다 이거예요. 잘 돼 있다. 다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이 주변으로 따지면은 여기 있는 럭키 아파트가 가장 대표적인 재건축 사업 대상지입니다. 그러니까 럭키 아파트 앞에
바로 조금만 걸어 나가면 중앙대로 왕복 8차선 도로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걸어 나가면 지하철이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나가면은 버스도 다니고, 기반시설은 다 잘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아파트가 낡았죠. 지금도 물이 새가지고 이렇게 다 칠해놓고 밖에 이렇게 페인트지 벗겨지고 하니까는 다 칠해놓고, 이래서 그런 데 사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렇게 사업 세 가지. 자, 각각의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한번 보죠. 이건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 그대로 놔두고 10분 쉬었다가 제가 어디서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